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2월 4일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 이제 1년, 참 쉬운 것은 없네요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4.6%, 나스닥 마이너스 13.6%, S&P 500 마이너스 6.7%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닝 쇼크, 메타발 충격, 시장 신뢰가 흔들렸다. 이날 장 전체적으로 메타가 쏘아올린 어닝 쇼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메타만의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문제로 번져나갈 것인지는 향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이날 애프터장에서 아마존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급등을 했고요. 스냅 역시 메타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엄청나게 빠지다가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폭등을 했죠. 실제로 아마존과 스냅의 실적 전망을 좀 어둡게 예상을 해서 발표 전에 매도를 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안 좋게 나올 것 같아, 분명 빠질 거야, 메타 보니까 좀 무섭다 라고 하면서 빼신 분들은 너무나 괴로운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장중 7% 이상 빠지다가 장후에 14%가 올랐고요. 스냅은 장중 무려 23% 빠지다가 장후에 59%를 폭등했습니다. 거의 80% 가까운 왔다갔다 80%의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코인 수준이죠. 이러다 보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발표, 어닝 시즌의 발표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이게 홀짝하는 도박판도 아니고 참 쉽지 않은 장세인 것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 5,300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14만원, 애플 5만원, 알파벳 5만원, 메타 6만원, 엔비디아 5만원, 블록 5만원, 유니티 5만원, 부 10만원, 총 55만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투자 원칙 중에서입니다.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는 매수만 유효한 주식, 인생 동반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인생 동반주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인생 동반주라도 비중 축소를 해야 할 때가 온다. 인생 동반주라는 건 저자가 표현한 이 동반주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성장 말기 또는 성숙기 진입 시기 3년 전부터 매도 근거를 찾아서 매도하면 된다. 비중 축소를 해야 할 때는 최초 투자 원금만 인출하고 매도는 절대 금지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매도 이유가 없다면 보유하라는 워런 버핏의 말처럼 그런 말을 했었나요? 10년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라는 내용은 워낙 유명한데 비슷한 논조니까 이런 말을 했었나 보죠. 어쨌든 강력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매수만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장기 투자 성공의 관건이다. 그렇겠죠. 인생 동반주를 왜 사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왜 매매하면 안 되는지를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수익을 실현해 봐야 한다. 그래야 재밌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결국 크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도 인생 동반주의 핵심 포인트와 같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의제에 대해 늘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공부해보고 실전 경험도 해봐야 한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가 습관화되면 그 다음으로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사서 모아가야 한다. 그러면 최고의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실패 없는 1등주,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실천하게 되면 나와 내 자식은 돈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포인트만 짚어놓은 게 이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인생 동반주의 핵심 포인트, 매수만 유효하다. 사기만 하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주수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니까 매수만 해야 되는 거고, 비중 축소의 시작은 성장 말기 3년 전부터 매도 근거를 찾아라.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게 말기에 이르르면 그 말기에 이르르기 3년 전부터 좀 팔 근거를 찾아보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이밍을 잡으라는 건데 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메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페이스북 메타가 지금 성장 말기인가요? 알 수 없죠. 메타버스가 성장하게 되면 다시금 성장하는 그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성장 말기인가 판단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최초 투자 원금만 인출하고 그때부터는 절대 매도 금지다라는 건데, 원금을 인출한다는 건 어쨌든 매도를 한다는 건데, 매수만 유효하다는 첫 번째 원칙이 조금 다른 원칙이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표현이 너무 심파적이에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매도 이유가 없다면 보유해라. 아무튼 팔지 말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물론 산업 성장이 멈춘다든지 실적이 고점을 찍을 것이 예상되면 그때 매도 전략을 세운다. 참 이거 타이밍 잡으라는 건데, 이걸 알면은 부자가 다 되겠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취사 선택해서 내가 나한테 좀 유용한 내용인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유 기간 동안 차트는 무시한다. 저는 차트는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과거의 기록이니까 그 정도는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차트를 보게 되면 팔게 되니까 팔지 말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저자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인생 동반주 혹은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으로 탑픽으로 저자가 꼽는 것은 삼성 SDI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자면 삼성전자는 언제 사도 좋을 주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삼성 SDI는 10배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을 만한 주식의 탑픽으로 배터리 삼성 SDI를 꼽고 계십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사실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고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당장 내가 언제 어떻게 써야지라는 목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로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물려주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의외로 보다 더 장기 투자의 본질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이 아닌 연봉으로, 긴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생각하면. 미국 주식을 매일같이 매수하면서 블로그에 이렇게 매수 일지처럼 글을 쓰기 시작한 지도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되었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채웠습니다.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제 스스로한테. 마음만 먹었지 막상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글 쓰기 싫어. 매수하기 싫어. 귀찮아. 떨어지면 무서워. 오르면은 좋지만 사실 쓸 주제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도 꾸준하게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고 하면서 매수 일지를 채워나가기 시작한 지 오늘로 정확하게 1년이 됐습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 저는 과연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돈을 실제로 벌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250만원 비과세 한도만큼 익절한 것이 있을 거고, 공모주 투자로 벌어들인 금액 말고는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거의 700에서 800 가까이 수익이 찍혀 있었는데, 지금은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식 운용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었고, 펀드와 실제로 제가 본 계좌에서 매수하는 그런 주식 종목들을 합치면 얼추 1억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모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뿌듯하죠. 제가 막 돈을 쓰고 한 게 아니라 모아놨습니다. 주식으로, 펀드로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미국 주식을 모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거, 경험치가 쌓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장이 작년같이 좋을 때나 그리고 지금같이 나쁠 때나 함께 경험을 하면서 경험치가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짧게는 향후 2년 뒤에 2024년의 계절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었을지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조정장이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 큰 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라고 해서 How people think it's like to hold를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재밌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장투를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냥 꾸준하게 편안하게 힘들지만 계속 가다 보면 목표에 골에 이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what it's actually like to hold 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장투는 이렇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산과 숲을 만나서 헤쳐나가다가 또 떨어지고, 힘들게 올라갔는데 바다를 만나서 또 빠져서 헤엄쳐서 죽을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동굴 같은 데 빠지고, 또 빠져서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이런 식의 실제 주가 흐름도 이렇게 되죠.
정말 많이 공감이 가요.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 이후에 뭐 상황이 되게 좋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았어요. 그래서 탄탄대로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좀 생각을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요즘 같아서는 막 이렇게 빠지니까 역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낭떠러지에 막 미끄러지고 암벽 등반을 하다가 막 올라갔더니만 앞에는 바다가 보이는 절벽이고 막 이런 심정이에요. 정말 밤에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깨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서 장투를 해가는 그런 멘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이 누가 불로소득이라고 했나요? 진짜 불로소득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가 부디 슬기롭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2022년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